자, 우리가 지금부터 배울 내용은 중학교 2학년 1학기 1단원 두 번째 파트 원자와 분자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시작을 해볼 거야. 자,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원자라고 하는 친구는 왜 어색해? 목소리 안 들어와. 마이크 여기 있잖아. 목소리 안 들어와. 그러니까 편하게 대답하시고. 너는 머리도 안 나옵니다. 지금 딱 여기서부터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안 나오니까 걱정 마세요. 자, 원자라고 하는 친구는 제가 저번 시간에 살짝 이야기를 하긴 했을 거야. 그지?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은 불편했으면 얘기를 하지. 자, 원자라고 하는 친구는 뭐냐면은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기본 입자. 오케이? 그리고 다른 표현을 살짝 한번 빌려보자면은 가장 작은 입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이 원자라고 하는 친구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들 몇 가지가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원자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원자의 구조입니다. 자, 여러분, 원자라고 하는 친구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서 설명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가장 중심부에 가장 커다랗게 존재하고 있는 원자 핵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원자 핵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 원자 핵이라고 하는 친구 주변을 빙글빙글 돌아다니고 있는 전자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자, 처음 보는 친구니까 차근차근 한번 공부를 해야 되겠지? 첫 번째, 저 원자 핵이라고 하는 친구는요, 플러스 전하를 가지고 있어. 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 그냥 여러분, 플러스랑 마이너스라고 하는 전기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오케이? 즉, 원자 핵은 플러스 전기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무슨 허세를 잡는 것도 아니면서 중학교 2학년 올라왔다고 전기라고 하는 표현을 안 쓴대요. 무슨 표현을 쓰냐면은 전하라고 하는 표현을 쓴대요. 전하. 오케이? 근데 저 전자라고 하는 친구는 정반대로 마이너스 전기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대요. 오케이? 즉, 전기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는 앞으로 뭘로 바꾸겠다? 전하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꾸겠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거, 저 원자 핵이라고 하는 친구는 굉장히 뚱뚱하고 무겁습니다. 그래서 절대 움직이지 않아요. 즉, 원자 핵은 움직임이 존재하지 않는 친구예요. 하지만 전자라고 하는 친구는 원자 핵에 비해 굉장히 가볍고 활발한 친구입니다. 따라서 전자라고 하는 친구는 움직임이 존재해요. 움직임이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자, 두 번째로는 원자라고 하는 친구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에 대해서 우리는 차근차근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자라고 하는 친구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은 첫 번째, 매우 작아요. 네, 정말 상상 이상으로 매우 작습니다. 매우 작은 크기이다. 매우 작다. 오케이? 얼마나 작냐면은 원자 하나는 축구장에 비유를 했을 때 개미 한 마리와 해당하는 사이즈래요. 어마어마하게 작죠. 근데 더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원자 커다란 그 동그라미 하나도 그렇게 개미만큼 작은데 그 중에서 전자나 원자핵이라고 하는 친구는 더 작을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우리는 원자핵보다 전자가 어마어마하게 작은데 원자핵보다 전자가 훨씬 더 작다. 요 정도 특징 하나 머릿속에 넣어줬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 자, 이거 별표 필요할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표현입니다. 자, 저 원자라고 하는 친구는요, 항상 전기적으로 중성이래요.
자, 여러분, 전기적으로 중성이라고 하는 말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얘들아, 봐봐. 전기적, 즉, 이 전기라고 하는 표현을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원자핵은 플러스의 전기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전자는 마이너스의 전기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중성, 가운데 중자를 쓰는 거지. 그러면 플러스도 아닌 거죠. 그렇다면 마이너스인가요? 마이너스도 아닌 거예요. 그럼 중성이면 플러스도 마이너스도 아닌 정 가운데 뭐라고 봐야 돼? 0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지. 즉 전기적으로 중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0의 전기를 가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슨 소린지 이해하시겠나요? 자, 이 전기적으로 중성이라고 하는 말이 결국에는 이렇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자, 뭐냐면요, 저 원자라고 하는 친구는 원자핵의 전하량과 원자핵의 전기량이라고 우선 제가 필기를 할게요. 전기량. 여러분, 결국에 전기량이라고 하는 것, 우리 전하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꿀 것이라고 이야기했죠? 그쵸? 즉 원자핵의 전하량과 그 다음 전자의 전기량, 전하량이 즉 전하량이 어떻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냐? 둘의 값이 똑같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즉 결론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원자핵이 가지고 있는 플러스 전기의 값과 전자가 가지고 있는 마이너스의 전기값, 즉 마이너스 값이 어떻다? 0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소린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거 두 가지, 이거 세 가지. 오케이? 그쵸? 더해서 0 나오는 거예요. 자, 제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 거니까 우선 그냥 따라와 봐. 그 다음 여러분 책에 제가 그림도 넣어서 한번 표현을 했는데 여러분 책 한번 보시겠어요? 지금 여기 가운데 있는 그림 보시게 되시면은 원자핵이 플러스 몇이라고 써 있나요? 3 써 있죠. 전자가 몇 개 있어요? 3개 있네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 나와 있는 그림에서 플러스 3이랑 전자는 하나가 마이너스 1이야. 그럼 다 더하면 몇 나와? 0 나오겠지. 그치? 그럼 이 3번이라고 하는 친구를 자세히 보자 보면은 예시를 들었을 때 이 그림에 있는 거 보면은 원자핵의 전하량이 플러스 3인 거죠. 그쵸? 그 다음 전자라고 하는 친구는 마이너스 1이 몇 개 있는 거야? 3개 있는 거지. 그러니까 더하니까 몇 나왔어? 0 나온 거지. 그래서 원자는 항상 전기적으로 중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 정도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하고 다음 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한번 거기다가 가장 중요, 그 다음 비교적 덜 중요 이런 거 써놨죠? 네, 그런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제가 수업 시작할 때 살짝 이야기를 했죠? 이거 고등학교 1학년 때 나와요. 근데 저랑 같이 수업을 하게 되는 중학교 2학년 학생들 뿐만 아니라 3학년 학생들은 이 내용들을 반드시 머릿속에 넣고 넘어가게 될 겁니다. 이거 모르시면 문제 못 풀어요. 아니, 풀기 힘들 겁니다. 무슨 소리인지 이해하시겠죠? 천천히 가볼게요. 우린 지금부터 옥텟 규칙이라고 하는 친구에 대해서 공부할 거야. 자, 이 옥텟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2, 8, 8, 9조 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아까 책에다가 이렇게 들어가지고 설명을 했는데요. 원자핵은 한 덩어리로 구성되어 있죠. 플러스 3이라고 해가지고 한 덩어리입니다. 근데 전자라고 하는 친구는 원자핵의 전하량만큼 개수가 정해지겠죠. 그럼 여러분 우리 한번 추측해보자. 원자핵의 전하량이 플러스 4라고 한번 해볼게. 그럼 전자 몇 개 있겠어? 4개. 아씨, 여기 천재밖에 없어. 다 천재야. 잘했어. 그럼 봐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원자핵의 전하량이 한 20까지 가보자. 플러스 20%. 그럼 전자 몇 개야?
20개, 20개겠지. 그럼 그 20개나 되는 많은 전자들이 그냥 자기 멋대로 막 빙글빙글 돌고 있을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공부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이 전자들은요, 특정한 자리에 존재합니다. 마치 주머니처럼요. 여러분,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여기 있을 거고, 왼쪽 주머니는 여기 있겠죠? 근데 오른쪽 주머니가 여기 있어, 바지 주머니가? 바지 주머니 여기 있으면 좀 이상하지? 그런 것처럼 전자라고 하는 친구는 항상 특정한 자리에만 존재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껍질이라고 표현을 해요. 껍질. 오케이? 그래서 이 옥텟 규칙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첫 번째로 원자핵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첫 번째 껍질 있죠. 첫 번째 껍질에는 전자가 2개 들어갑니다. 최대 2개까지밖에 들어갈 수 없어요. 이해됐나요? 네. 두 번째로, 그러면 전자 2개가 꽉 차고 나면은 세 번째부터는 어디로 가야 돼? 그 다음 자리로 넘어가야 되는 거야. 근데 그 다음 자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껍질이라고 표현하기로 했죠? 따라서 세 번째 전자부터는 두 번째 전자 껍질로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88 구조라고 했네요. 그럼 두 번째 전자 껍질에는 전자가 몇 개까지 들어갈 수 있을까? 최대 8개. 여기 천재밖에 없어. 아씨, 겁나 마음에 듭니다. 맞아요. 전자가 최대 8개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거겠죠. 됐죠? 자, 그러면 그 다음 두 번째 전자 껍질 8개까지 꽉 차고 나면은 11번째 전자 껍질부터는 어디로 넘어가야 되겠어? 그 다음 자리로, 즉 다음 껍질로 넘어가야 되겠죠. 우리는 그 친구를 세 번째 전자 껍질이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이 88 구조라고 했으니까 여기 세 번째는 몇 개 들어갈 수 있을까? 그렇지. 아, 똑똑한 애들밖에 없네요. 전자 8개가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꼭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아니, 물어봐도 되는 거예요. 쌤, 그러면 19번째부터는 어떻게 되나요? 그때부터는 공부 굳이 안 하셔도 괜찮아요. 우리는 아직 중학교 2학년이니까 딱 여기까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좋아요. 자, 그런데 이 옥텟 규칙이 가지고 있는 너무 중요한 특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이거는 반드시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는데, 자, 자연 상태에 존재하는 모든 원소들은 이 옥텟 규칙을 자, 과학에서 이런 표현 잘 안 쓰긴 하는데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반드시 만족하고 싶어 합니다. 무슨 소리냐? 첫 번째 전자 껍질에는 반드시 2개가 왔으면 좋겠어. 두 번째 전자 껍질에는 전자가 8개가 꽉 찼으면 좋겠어. 세 번째 전자 껍질에는 전자 8개가 꽉 찼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두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가 7개밖에 없으면 7개를 버려버리는 게 낫겠어? 그냥 하나 남는 거 가져오는 게 낫겠어? 가져오는 게 좀 더 편하겠지. 그렇지? 그럼 반대로 두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가 하나밖에 안 남았어. 그럼 7개를 가지고 오는 게 편하겠어? 하나 버리는 게 쉽겠어? 버리는 게 쉽겠지. 여러분들은 지금 고등학교 1학년 화학을 배운 겁니다. 무려 20% 가까이 배운 거예요. 이게 답니다. 이게 어렵지 않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모르게 되면은요, 이 다음 파트에서 공부하게 될 이온이라고 하는 파트에서 정말 힘들어질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됐죠? 그래서 우리는 그 19페이지에 나와 있는 옥텟 규칙의 정리에 대해서 지금 살짝 한번 공부를 해볼 건데, 사실 이거 굳이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해를 어느 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하지 않으려고 하고요. 우리는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20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건 다 지워도 되나요?
이건 지워도 되죠? 제가 원래는 이번 주에 주기율표를 좀 어느 정도 외워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숙제를 안 내드렸죠. 그죠? 그지? 그래서 제가 좀 도움을 드릴까 합니다. 자, 우리는 방금 전에 공부를 했어요. 모든 원자들은 원자핵의 전하량과 전자의 개수가 어때요? 똑같죠. 그래서 우린 지금부터 옥텟규칙 정리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제가 이번 주 숙제를 드릴 내용입니다. 주기율표에서 세 번째 줄에 포함되어 있는 친구가 처음이 나트륨이라고 하는 친구예요. 오케이? 자, 가도록 할게요. 천천히 따라와 주면 돼. 아직 외우라고 안 했기 때문에 모르는 게 당연한 거야. 그치? 그리고 20페이지에 표에도 나와 있죠? 거기다가 천천히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이 나트륨이라고 하는 친구는요. 밑에 써드릴게요. 원자핵이 가지고 있는 전하량의 크기가 얼마냐면은 플러스 11이야. 얼마라고? 네, 플러스 11. 자, 그럼 여러분 전자의 개수 몇 개가 될까요? 11개겠지. 자, 그럼 지금 천천히 봐봐. 우리 방금 전에 옥텟규칙 공부했다. 첫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 몇 개 들어가? 2개. 아, 좋아. 두 번째 몇 개 들어간다 그랬지? 8개. 그렇지. 근데 합치고 나니까 10개밖에 안 남았네? 나머지 하나 어디로 가야 돼? 세 번째로 가면 되겠다. 그렇지. 그럼 전자가 이렇게 채워지겠죠? 이해됐나요? 이걸 그리려는 소리가 되겠죠. 그 안에다가. 좋습니다. 그 다음은 마그네슘이라고 하는 친구예요. Mg입니다. 마그네슘이요. 자, 마그네슘은 원자핵이 가지고 있는 전하량의 크기가 플러스 12예요. 그럼 전자의 개수 몇 개일까요? 12개가 되겠죠. 자, 그럼 대답해 봅시다.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세 번째 껍질에? 2개. 그치? 순서대로 가는 중이잖아. 얘들아, 너네 너무 잘한다. 완전 똑똑한데. 그 다음, 마그네슘 다음은 우리가 L이라고 쓰고, 여러분 굉장히 흔히 보는 친구예요. 편의점에 엄청 많아요. 뭐라고 써있어, 이름이? 알루미늄이라고 써있네요. 얘들아, 지금 마그네슘까지 왔으니까 뭔가 눈치껏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알루미늄은 원자핵의 전하량 얼마일 것 같아? 아, 좋아. 눈치도 빠르고, 똑똑하기도 하고, 좋아. 잘했어. 자, 그럼 첫 번째 껍질에 몇 개? 2개. 두 번째 껍질에는? 세 번째 껍질에는? 어머, 내가 왜 4개라고 하니? 이제 내가 틀리는데. 3개.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친구는 SI라고 쓰고요. 이런 표현은 영상 찍을 때 저밖에, 여러분들도 잘 안 보거든요. 사실 이 영상을. 상관없습니다. 플라스틱 서저리. 성형수술할 때 제일 많이 쓰이는 이 말랑말랑한 재질, 우리 뭐라고 부르죠? 세 글자? 실리콘. 얘가 실리콘이에요. 뭐라고 부르느냐? 규소라고 합니다. 규소. 자, 그럼 눈치껏 이 친구는 원자핵의 전하량 얼마? 그렇지, 플러스 14. 그럼 전자의 개수,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세 번째 껍질에. 잘했습니다. 자, 규소 다음부터는 이름이 조금씩 헷갈릴 수 있어요. P라고 쓰고 우리는 인이라고 읽어줍니다. 자, 그럼 원자핵의 전하량은 플러스 15일 거겠죠? 첫 번째 껍질에, 두 번째, 세 번째, 5개. 이거 잘한다. 그 다음은 S라고 하고요. 우리는 황이라고 불러줍니다. 그럼 이 친구는 플러스 16의 전하량을 가지고 있는 원자핵을 가지고 있을 거고, 첫 번째 껍질에 2개. 그래, 천천히 해도 돼. 두 번째 껍질에, 세 번째 껍질에. 좋습니다. 자, 그 다음은 Cl이라고 하고요. 염소라고 읽어줘요. 자, 이 친구는 원자핵의 전하량이 플러스 17이고요. 그럼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세 번째 껍질에 7개가 들어가는 친구입니다. 자, 우리는 옥텟규칙을 통하여 공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존재하는 모든 원소들은 옥텟규칙을 반드시 만족하고 싶어 한다고요. 그죠? 자, 볼게요.
얘 완벽하게 만족하나요? 하나요? 하나요? 아니요. 얘도 안 하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옥텟 규칙을 완벽하게 만족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도 아까 대답했어요. 제일 마지막 껍질에 지금 하나 있네요. 버리는 게 나아, 가져오는 게 나아? 버리는 게 나을 거야. 얘도 버리자. 에이, 2개 정도야 뭐. 얘까지도 버릴 수 있을 거야. 그치? 자, 얘가 제일 애매하겠지? 4개를 버릴까 4개를 가져올까 되게 애매하지? 우리에게는 조금 고차원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우선 패스. 자, 얘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염소는 가져오자, 하나. 얘도 2개 정도야 뭐. 3개 조금 무리일 수 있겠지만 가져옵시다. 됐나요? 즉, 규소라고 하는 친구를 바탕으로 왼쪽에 있는 세 친구는 어떻게 했어? 버렸어. 규소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세 친구는 어떻게 했어? 가져왔죠. 그쵸?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왼쪽에 있는 세 친구들은 전자를 다 어떻게 했나요? 버렸죠. 전자 버린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 아까 살짝 공부했어요. 원자라고 하는 친구의 특성상 원자 핵은 움직이나요? 움직이지 않나요? 원자 핵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쵸? 전자만 지금 움직여서 하나가 버려졌죠. 여러분, 대답해 봅시다. 나트륨에서 전자 하나가 없어지면은 원자 핵의 전하량은 그대로 플러스 11이죠. 그럼 전자의 개수 몇 개로 바뀌어요? 버리고 나면은 10개로 바뀌죠. 그러면 전자의 전하량, 전기량이 얼마가 되는 걸까요? 마이너스 10대죠. 마그네슘은 어떻게 되나요? 얘도 똑같이 마이너스 10대죠. 알루미늄도 마이너스 10대겠죠. 그럼 여러분, 원자 핵의 전하량 플러스가 커져요? 마이너스가 커져요? 플러스가 더 커지겠죠. 즉, 규소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세 친구는 전자를 버림으로 인해서 플러스 값이 마이너스 값보다 어떻게 돼? 더 커지게 되는 친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이해 안 되는 거 없지? 괜찮지? 차근차근 따라올 수 있겠지? 좋아요. 자, 그 다음 규소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세 친구들 자세히 한번 공부해 보게 되면은 저 세 친구들은 전자를 더 어떻게 했나요? 가져오고 얻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쵸? 오른쪽에 있는 세 친구는 전자를 얻었습니다. 자, 그러면 인이라고 하는 친구는 옥텟 규칙을 완전히 만족하기 위해서, 즉 세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가 8개가 들어오기 위해서 전자 몇 개 가지고 와야 돼? 황은? 염소는? 네. 그렇게 가지고 오고 나면은 이는 전자가 288, 18개를 꽉 채울 거고, 황도 288, 18개를 꽉 채울 거고, 염소도 288, 18개를 꽉 채울 거예요. 그쵸? 그렇게 되면은 오른쪽에 있는 세 친구는 플러스 값이 더 크나요? 전자의 총 값인 마이너스 값이 더 커지게 되나요? 그렇지. 마이너스 값이 더 커지게 되겠죠. 이렇게 바뀌게 되면은 우리는 뭐라고 부르게 되는가? 즉, 오른쪽에, 그럼 얘들아 봐봐. 나트륨이랑 마그네슘이랑 알루미늄은 플러스 값이 더 커지는 원소가 생성되겠죠. 그러면은 우리 양수, 음수는 외워본 적 있죠? 양수가 플러스, 음수가 마이너스죠. 그럼 오른쪽에는 세 친구는 플러스 값을 가지고 있는 양수를 띠게 되겠죠. 그쵸? 우리는 그렇게 불러서 우리가 양 이온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굳이 몰라도 돼. 그냥 필기만 해놔. 오케이? 그럼 오른쪽에 있는 친구들은 무슨 이온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그렇지. 아이, 잘해. 그럼 얘들아, 우리 왜 음이온으로 부른 거야? 마이너스 값을 띠기 때문이 아닌가요? 그쵸? 근데 이 마이너스가 전기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죠. 그쵸? 따라서 이 음이온은 어떤 전기를 가지고 있을까? 마이너스 전기를 가지고 있겠죠. 근데 우리 아까 공부했어. 앞으로 전기라고 하는 표현이 뭘로 바뀔 거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는 음이온은 마이너스 전 하락. 너무 많은 내용들이 막 머릿속에 들어오고 있어. 다 이해는 되고 납득은 되지만 뭔가 좀 복잡스럽지. 그치? 천천히 따라와. 그럼 양이온은 어떤 전하를 띠고 있을까요?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겠죠. 이해되셨습니까? 요 정도 기억하시게 되면 어려운 거 거의 없어요. 근데 얘들아 봐봐. 왼쪽에 있는 친구는요 지금 슘이라고 하는 단어로 다 끝나고 있죠. 그쵸? 얘들은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금속 원소라고 부르게 됩니다. 금속 원소. 자, 오른쪽에 있는 친구들은 인황염소라고 하면서 대부분이 기체예요. 기체 원소라고 생각해 주시면 편합니다. 됐죠? 우리가 이거를 머릿속에 넣을 수 있으면 이 다음 파트에서 공부하게 될 양이온과 음이온 파트, 앙금 생성 반응이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정말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거 지금 머릿속에 100% 다 넣으려고 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오케이? 아, 그냥 이런 게 있구나라는 정도만 기억해 두셔도 괜찮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우리는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볼 건데요. 첫 번째, 방금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이 금속 원소라고 하는 친구들 있죠. 그쵸? 이 금속 원소라고 하는 친구들은 대부분 다 전자를 어떻게 했죠? 버렸습니다. 그 결과 어떤 물질이 생성되었냐면은 양이온이라고 하는 친구가 만들어진 거죠. 그쵸? 근데 이 양이온은 어떤 전하를 띠고 있는 거죠?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친구들인 거네요. 그죠? 두 번째, 기체 원소라고 하는 친구들. 자, 이 친구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은 전자들을 어떻게 했죠? 얻었죠.